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12월 16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세종을 따라가는 중. 세종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만촌 우방타운 1단지 마이너스 43%, 대신 센트럴자이 마이너스 30%, 4.5억. 제 지인이 요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요. 이 4.5억, 야, 저까지만 가면 당장 산다는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왔었는데 그 가격이 한 두어 달 만에 금방 나온 것 같습니다. 성당 내면 39평 3.7억, 성당 내면 33평 3.3억. 성당 내면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여기 한 2017년도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왜 가져왔냐? 대구시청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시청. 이 대구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그 모습. 호재고 나발이고 뭐 다 한순간에 그게 다 사라질 수가 있더라. 와,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대출금리, 어제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었어요. 은행은 코픽스 금리를 기반으로 대출을 내주죠. 기준금리 지금 3.25%예요. 3.25%. 3.25% 의미 없더라. 우리가 실제로 대출을 내려고 하면은 코픽스 금액, 신규 취급액, 요게 지금 12월달 어제 발표되었는데요. 4.34%인가 그 정도로 발표되었을까요? 이거 플러스 2% 정도 하게 되면 6.3% 이 정도가 보통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금리다. 갱신하는 사람 금리 얼마? 6.7%, 6.8%. 갱신하는 사람, 이 엄청나게 잡아놓은 물고기들 있죠. 엄청나게 잡아놓은 물고기들, 노란색 선 따라가시다 보면은 기존 대출자들 낮은 금리였다가 점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가 변동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 네,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준금리와 코픽스 금리의 차이가 거의 지금 1% 가까이 나거든요. 베이비 스텝을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빅 스텝은 고사하고 자이언트 스텝은 밟아줘야지 그나마 코픽스 금리와 기준금리가 얼추 이렇게 보시면 같이 박자를 맞춰서 나거든요. 얼추 박자를 맞춰서 나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압박, 뭐 절대로 그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중금리,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출금리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은 걸 봤어요. 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전세대출 금리나 NH은행도 연 4%대, 4% 후반대 정도 되는데요. 아까 코픽스 금리하고 비교해보면은, 뭐, 그러면 얘들은 마진을 뭐 가상금리를 0.5%도 안 먹는다는 말인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항상 경계해야 된다.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 변경전의 금리 5.76%였던 것이 8.04%. 여기는 가상금리가 좀 시게 붙긴 하네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 등급이 1등급인 사람들도 6.78%, 6.7 혹은 6.8 이 정도의 대출금리로 바뀌더라. 근데 이전의 금리는 뭐 3.7%, 3.8%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이게 이렇게 무섭다고요. 근데 뭐 DSR 조금 뭐 9억 이하 특례 보금자리론 뭐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해당되는 사람은 다행이겠지만 상당수는 아니더라. 그거 하나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다. 그럼 또 누가 이야기해요. 이건 마치 물에 빠져놓은 사람한테 건져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야, 네가 급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개 한 개 풀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DSR 풀려면 다 풀어라. 야, 대출 내줄 거 과거처럼 거치기간 한 5년 해주고 이후에 다시 이자만 갚아 나가는 식으로 야 그것도 해내라. 지금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다 내놓으라 합니다. 정말 이 욕심이 끝도 없구나. 그전에는 딱 올해 초까지 분위기만 해도 야 규제 지역만 풀어내라. 그것만 해줘. 제발 그것만 해줘. 이런 분위기였다가 이제 한 개, 두 개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다 풀어. 정부도 황당할 거예요. 물론 정부도 공급을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난 상황이긴 하지만 야 이건 해도 너무하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렇게 풀었는데도 분위기가 이렇게 안 살아난다고? 이런 분위기. 대구가 세종을 따라간다가 왜 무섭냐 하면은 세종시가 마이너스 1.22% 주간 실거래가 지수 하락이거든요. 대구 마이너스 0.87. 대구가 세종이 마이너스 0.87 나왔을 때는 야 너가 많이 올랐잖아. 너건 떨어져도 괜찮아 라고 대구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를 했어요. 왜? 세종이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대구 우리는 거기하고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는 모르지만 세종시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 지수는 거의 세종하고 지금 맞짱 뜨려고 합니다. 그럼 세종하고만 그러냐? 인천하고 서울, 경기 이 지역들하고 다 보면 다 비슷하더라. 시장 상황이 전국이 다 동조화된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은 아주 소폭 증가, 지금 감소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세 물량 소폭 감소. 오늘 목요일인데, 아니 금요일인데 감소했다. 아, 요거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달라지고 있구나, 요런 느낌이 듭니다. 언제 배신을 때릴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다시 재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요렇게 해서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영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월세 물량 소폭 증가, 월세 물량은 변함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월세 돌리고, 없는 사람은 그것도 안 돼서 막 급하게 팔아야 되고, 이 양극화의 한 단면, 요 정도 모습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뭐 빚내서 집 많이 사서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양극화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자본 비중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그 양극화의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똑같은 2주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 똑같이 2주택자가 아니었구나. 누구는 빚쟁이 2주택자였고, 누구는 온전한 자기 자본의 2주택자였고, 여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근데 시장은 그 여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늘 급하고 쫓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 오더라. 아파트 거래량 34건 중에 신고가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거래량 34건이고요. 직거래 비율은 25% 정도, 11월, 12월 통틀어서 그런 정도의 모습. 11월의 거래량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 거래량, 노란색 선, 요 두 개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12월의 거래량은 그나마 양호한 수준이더라. 전달, 이전달에 비해서 양호하더라. 네, 800건대는 다시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수성구 레이크 부르죠. 22년식 아파트. 일단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라. 가격 6억 9,500. 분양권도 요거보다 조금 더 쌌던 것 같은데요. 만천 우방타운 1단지 거의 한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근데 이 동네는 수성구는 규제지역 풀어줬더니 직거래만 범람을 합니다. 직거래 워낙 범람을 해가지고 이 종잡을 순 없지만, 근데 그냥 이게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지역들 달서구, 남구, 중구 다른 지역들도 보셨잖아요. 결국 직거래가가 거래가가 되고, 그 직거래가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군가는 비싸게 샀더라. 이편현세상 범어 가격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편현세상 범어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작년 3월달이에요. 작년 3월달. 작년 3월달에 가격이 10억 3천까지 갔던 것이 야금야금 빠지기 시작해서 5억 9,500까지. 이것도 6억에서 500 양보한 느낌인데, 여기에서 또다시 500을 더 양보해야 되는 모습. 5억 9천까지. 베겨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상할 제일레브 요거 직거래였을 거예요. 요거, 이 아파트 정말, 왜 직거래만 있는지. 대신 센트럴 자이. 아까 제목 부분에서 한번 언급드렸었는데요. 층도 괜찮아요. 층도 18층. 가격 4억 5천까지 떨어졌더라. 그때, 지인이 1년 전쯤에, 한 6개월 전쯤에 알아봤을 때 이게 5억 더 넘어갔을 거예요. 5억 더 넘어갔을 거고, 5억 중반? 그 정도 가격 불렀다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알아봤을 때는 4.8억 정도를 알아봤다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절대로 한 푼도 못 깎아준다고. 물론, 5.5억에 판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절대 한 푼도 못 깎아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가격이 더 싼 것들, 그 사람은 안 깎아줘도 또 다른 사람이 가격을 더 낮춰서 이렇게 파는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목은 서안이다음 가격 6억 3천까지 갔던 것이 30% 정도 하락해서 44억 3천. 요거 101제곱미터예요. 테린텐 직거래방에 보니까 요것보다 4억 3,500보다 더 싼 매물도 나왔어요. 간혹 정말 괜찮은 물건도 있더라. 제가 예전에 저의 가장 핫했던 영상은 금매가 떴다라는 영상으로 제목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테닌텐에는 금매가 없더라 라는 것을 다뤄드려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간혹 가다가 있더라. 정말 한 100건 올라오면 한 2건? 그 정도는 있습니다. 네. 영경 지역 아파트 109제곱미터, 요거 거의 한 39평, 40평쯤 되는 것 같은데요. 요 가격이 4억이에요. 외곽 지역 아파트 평당 1,000만원. 그것도 신축. 근데 이거, 제가 올 초반에 영상 자료 제작하면서 이 아파트가 2년차가 되기 전에 그 호가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 봤을 때, 9평의 호가가 한 6억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9평의 호가가
상당 내면 이편의 세상 3단지 101제곱미터 요거 한 39평형 정도 되지 싶은데요. 가격이 3억 7,200. 대구시청 이슈 얼마나 떠올랐습니까? 그래서 이 성당동 지역과 볼리동 지역이 합쳐져 있죠. 합쳐져 있고 이 월성동 지역과 서로 견주었어요. 이 월성동 지역은 한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러면 남학생들 학군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성당동 볼리동 지역은 여학생 쪽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보니까 여기는 뭐 경하여고 원하여고 뭐 이런 식으로 여고가 좀 있고 월성동 쪽은 뭐 남자 고등학교가 좀 있고 이런 현상은 있었는데 아무튼 대구시청 이슈로 한창 떠오를 때는 여기가 월성동을 능가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월성동 지역을 순식간에 능가해 버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들 가격 보시면 3억 7천 이러면 요거 웬만하면 2017년 가격이거든요. 바로 뒷페이지에 하나 더 보이는데요. 이 편한 세상 3단지 요 가격도 2017년 수준으로 돌아왔더라. 뭐 대구 지역이 심한 경우 2015년 수준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2017년 수준이라는 게 이 가격 2015년 상단에도 저 가격 했을 거예요. 이 층수 16층이거든요. 11층 4억 2천 이 거래 공백이 워낙 심해서 가격이 덜 떨어진 걸로 할인율이 적은 걸로 보일 뿐이지 호가는 5억 6억 갔었어요. 대단한 곳이었어요. 제가 저기서 임장도 몇 번 가봤어요. 봉도 가상파크 드림 28평형 가격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는 거죠. 이 편의 세상 3단지 요거 다시 한번 돌아보면 5억 6천 가격 고점 대비 거의 한 35% 정도 빠지는 모습인데 호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협성 휴플의 주곡 33평형 3억 7천 고점 대비 한 35% 정도 빠지는 모습. 층수도 이제 웬만한 것들은 보면 가격도 많이 빠지지만 층수도 중고층으로 막 올라갑니다. 장기동 코오롱 하늘채 26평형 주변에 엄청난 개발 이슈들 가격 26평형 가격이 1억 정도 떨어져서 3억 6천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요. 완전 이거 준신축이죠. 북곡 3종 그린과 더 베스트 가격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빠지는 모습. 외곽 지역 이 4평형에 3억 5천 외곽 지역에 준신축급의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복리 호반 베르디움 2차 38평형이에요. 38평형이 3억 2천이에요. 더 외곽은 평당 1,000만원도 못 지키겠구나. 대구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대구에 브랜드 없는 아파트는 30평 정도 되면은 평당 300만원 하면 돼. 대구에 브랜드 있는 아파트 뭐 청구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요. 그런 거 평당 500만원이야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이게 언제였냐면 한 20년 전쯤에 분위기가 이랬나요? 20년 전쯤에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많이 올랐지만 이때도 사람들 싸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소득 대비. 지금 금리가 무지하게 치솟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더라. 오늘 앞부분 너무 길어졌어요. 빨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인 푸르지오 가격 24평형 평당 1,000만원이 안되는 모습. 테크노폴리스 30평형 육아업 테크노 육아죠. 육아 테크노폴리스 2억 천 30평이 2억 천 평당 얼마인가요? 평당 700 평당 700입니다. 700 또 요렇게 오늘 접근해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새로운 접근법들 한 번씩 알려드리면은 그 동네는 평당 얼마쯤 할까? 우리는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그런 걸 잘 다뤄드리진 않았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더라.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푸르지오 요거 보면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800 평당 800 조금 지나갈게요. 가격 하단 낮은 부분들도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현동 월성 아파트 3억까지 갔던 것이 2억 6천 이 40% 이상. 근데 이 아파트가 아무리 뭐 재건축 이슈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한다 치더라도 3억까지 그건 좀 심했더라. 건당 거래대금은 조금 올라가는 추세였고요. 거래량은 그나마 살아난다고 하는 게 700건대에서 800건대를 왔다 갔다 할 뿐. 가격대에 가장 이슈 받는 부분은 노란색 3, 4억대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 근데 가격이 그게 6억 7억 했던 게 뭐 4억 5억으로 떨어진다. 5억 6억 했던 게 3억 4억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싼 게 아니라고요. 그게 싼 게 아니라고요. 금리 때문에. 자기자본 비중 70% 이상이라면 아주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자기자본 비중이 절반 이하라면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더라.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회를 살릴 수 있다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중이 근데 한 20, 30% 되는 상태에서 너무 덥석 물었다가는 좀 고통의 시간 다 있을지도 몰라요. 분양권 거래량 8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직거래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가 되더라.
오늘 방송을 오후에 다시 할까요? 경남 헬스장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9억 2천까지 갔던 것이 5억 8천. 평양 다른 것은 9억 8천까지 갔었죠. 서대구 KTX 영무회담이 영 힘을 못 써요. 그나마 이 동네에서는 그나마 조금 이름이 그래도 조금 있었던 곳인데 여기도 아파트 엄청 많이 지어졌거든요. 가보시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46건, 전세 거래량 계속해서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적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네, 전세 가격 살짝만 살펴보시고 그냥 지나가실게요. 어제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누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니까 4억이라는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3억 5천밖에 없더라. 5천만 원을 못 구해주겠더라. 차용증을 써주겠더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차용증 받을 건가요? 그러면 그 채권 추심 업체에 그런 게 왜 존재하겠습니까? 예.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것이 옳은 길인 것 같습니다. 월세 그냥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전세 비선호 현상, 월세 선호 현상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전세가 더 쌉니다. 월세보다. 근데 지금처럼 계약을 하는 전세금이 이렇게 높은 상태로 계약을 한다면 이 상당수의 거래는 당연히 월세가 더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유 있는 사람은 버텨내지만 여유 없는 사람은 난 죽어도 전세 월세를 말이 쉬워 월세지 월세 내는 게 쉽냐 그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은 사람들 급하게 내몰리면 금매로 던지게 되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 월세 주면서 버티면 돼 라고 조롱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님이 버티더라도 님 옆에 있는 사람이 싸게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 근시일 내에 다가올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 개씩 다 살펴보셨죠?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